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속 미 증시 급락에 이어 아시아 증시도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약세가 저 리스크 통화인 엔 매수를 부추겼고요. 여기에 미국 장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엔화가 1달러당 149엔대로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출주나 내수주 할 것 없이 모두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니케이 지수가 낙폭을 계속해서 조금 키워가면서 저점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죠. 3.98% 하락하면서 35,6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나 싶었는데 오늘은 지수 따라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25,500원대로 내려앉았고요. 현재는 3.4% 지수 따라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인도 증시가 라마단 종로 휴일로 휴장인 가운데 베트남 총리가 연말까지 남북 고속도로 주요 사업 완공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 쪽, 건설 쪽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VN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131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저점을 역시나 베트남 증시도 하락세가 짙은 모습이죠. 13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항상승세를 보이다 하락 전환해버린 에이스 베트남 ETF입니다. 그래도 지수보다는 하락폭이 크진 않으면서 22,250원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0.7% 하락하면서 22,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의지를 표명하면서 관세에 이어서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을 깊어지게 할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태평양 동맹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우려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도 불안이지만 일단 아시아 증시 약세 편승에서 급락세를 보여주는 각권 지수입니다. 각권 지수 역시도 3% 넘는 급락세 보여줍니다. 아슬아슬하게 2800포인트 지지해주면서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강도가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중국 시장 소식 들어보죠.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중국 증시도 오늘 약세이긴 한데 우리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3월 제조업 PMI가 예상을 웃도는 걸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24% 하락 출발을 하였는데요. 현재 0.6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HSCI 지수도 0.9%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1.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증시 업종별로 보면 이제 은행, 유틸리티 제외하고 전 업종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관세로 인해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3월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4대 은행들의 자본 확충 공시에 은행 등 고배당 섹터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3월 통계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50.5%로 예상치인 50.4%, 전월 50.2% 대비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산, 신수주, 신수출 주문 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0.1%포인트, 0.7%포인트, 0.4%포인트, 통계국 서비스업 PMI 지수도 50.8%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그중 건축업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 대비 0.7%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소비 등 수요 지표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한중일 이 경제장관이 5년 만에 회의를 가졌는데 FTA 협상 재개하자 이런 중국 측 제안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진핑 주석이 올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일본 외신들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연구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30일 서울에서 이제 한중일 경제통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세 국가 모두 보호주의가 답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모았고 FTA 추진에도 좀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중일 FTA는 2013년에도 이제 제기됐는데 진전은 좀 없었고 한국과 일본은 이제 미국 우방국으로 관세 좀 민감한 시기에 있다 보니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요. 아마도 이 한중일 3국 회의 이후 이루어진 양자회담에 좀 더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은 일본, 한국과 반덤핑 관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판단이고요.
우선 일본은 그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및 중국산 흑연 전국 그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중국, 일본 양자회담에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을 했고, 중국과 일본은 수출 통제 대화 등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공급망 안정, 양국의 경제 발전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양국이 경제 이익이 되는 산업 공급망에서의 협력, 뭐 녹색 발전이나 디지털 경제 등등의 이런 협력을 추진하는데 좀 더 목적을 두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철강제 관세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황인데 중국, 일본산 이 열형 강판에 대해서도 지금 저가 공급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지금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사전 의제 조율을 통한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한국의 무역 구제 절차가 지금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일부 구제 절차가 가능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미디어든 다른 이 산업에 대한 완화 조치도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화해 제스처를 우리에게 취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중국에는 6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는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30일 중국 중앙TV는 이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중국의 최국 지위 박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웨이보 계정에 따르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중국 정부에 중국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수립을 위한 입법안을 평가하고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4월 1일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이런 수정 권고안이 최애국 지위 박탈 가능성일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2000년에 중국을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그러니까 최애국 지위를 부여를 했는데요. 현재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쿠바 4개국이 최애국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만약 중국이 이번에 최애국 지위가 박탈되면 5번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애국 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높아지는데요. 중국의 최애국 지위 박탈 시의 추가 관세율은 아까 60%라고 했는데 현재 이제 20%가 됐기 때문에 40%. 그래서 올 초에 20%가 추가된 상황에서는 향후에 추가로 20%가 이제 더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 추가 10% 부과 시에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만약 40%가 부과가 되면 거의 1%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와 경제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다만 미국 무역 대표부의 이 수정 권고안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최애국 지위 박탈하는 이 수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고요. 오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 상황 변화에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